자, 객체 지향 개념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상속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손과 조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어준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상속을 다 받는데 생성자하고 초기화 블록은 안 받더라. 얘는 고유의 그 클래스 고유의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확장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제 자손 같은 경우는 멤버 개수 자체가 조상보다 작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많은 클래스 상속 때문에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낼 때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라 라고 문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계층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면 아하, 어떤 놈을 상속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져 나가야 될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UML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인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앞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카 클래스도 있고, 캡션 TV 클래스도 방금 봤고, TV라는 클래스도 있고, 막 무지하게 많습니다. 클래스는. 그죠? 맞나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C++ 같은 경우는 같은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C++ 같은 경우는 같은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얘는 1980년, 82년, 3년도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바보다 무려 한 10년 먼저 나온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스타크래프트 1이 C++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거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자바는 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또 뭐 있죠? 트위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웹 쪽이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 이것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자바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뭐 여튼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설명했느냐. 자, C++ 같은 경우는요. 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얘는 다중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멀티 익스텐즈가 된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클래스 A라는 놈을 하나 만드는데 자, 익스텐즈를 했어. 그리고 나서 B, C, D 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초창기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개발자들한테도 저도 그때 뭐 한창 공부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때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여러 클래스를 한 방에 상속을 받으니까 이야 이거 뭐 코드도 편리하고 좋네. 물론 지금도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내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거 C++ 나오고 나서 자바가 나오는 텀이 약 한 10년 가량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C++이 어떻게 보면 독점이었어요. 독점이었는데 얘는 또 라이선스비를 받죠. 그죠? MS 사다 보니까. 물론 개발용 우리같이 이런 것들 이런 뭐지 프리웨어 식으로 이제 릴리즈 해주는 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평가판처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뭐 개인이 쓰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업이 쓴다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돈을 받는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이제 하나 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뭐 저도 이미 좀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B, C, D라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뭔가 상속을 받게 되면 분명히 오버랩이 되는 변수나 오버랩이 되는 메서드 등등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100%다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기가 C++ 뭔가 좀 어느 정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아 이거 충돌이 많이 난다. 왜? 같은 멤버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걸 가져다가 써야 될지 라는 그런 모호성,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곤 했었어요. 저 역시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그 자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독점이다 보니까 수많은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MS사에 클레임을 보내긴 해요. 메일로 혹은 서면으로 보내긴 하는데 얘가 독점이다 보니까 안 고쳐져요. 예. 이제 또 이 얘기를 또 MS사가 들으면 또 내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튼 저도 하나의 한 명의 개발자로서 느꼈을 때 솔직히 그런 불편함을 솔직히 없지 않아 느낀 바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C++를 안 보니까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다중상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버그가 생기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무시했다, 묵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언어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하다가 안 돼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이쪽 이놈을 만든 놈들이 몇 명이 튀어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송에는 담지 않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대체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내놓은 게 자바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바는 다중상속이 될까요? 이거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게 자바입니다. 이거의 단점이라고 한 것은 다중상속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 메모리 관리를 할 때 굉장히 가비지 컬렉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추가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불편하겠죠, 그죠? 네. 그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나온 게 바로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only 단일 상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클래스 A하고 extends 이렇게 했을 때 이 extends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부분에 올 수 있는 이 조상이 되는 클래스가 only one이에요.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클래스들을 우리가 참조를 하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 클래스들을 상속이 안 되면 가져다가 쓸 수 있느냐 라고 되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포함입니다. 포함. 자, 따라합니다. 포함. 컴포지트. 이게 바로 다중상속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겁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앞에 보세요. 포함이라는 것은 다중상속의 대체 방법이며, 자, 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만들어진 클래스를. 즉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으면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건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엔진이나 도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클래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JDK에서 제공해 주나요? 엔진 클래스를 JDK에서 제공해 줍니까? 제공 안 해줍니다, 그죠? 이건 분명히 유저 디파인 클래스라는 거 둘 다 인지를 하시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멤버처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 그런데 상속과 포함을 겸비해서 우리는 겸해가지고 현업에서는 많이 개발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is어와 has어의 개념이 있는데요. is어는 뭐뭐이다, 뭐뭇은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has어는 뭐뭐는 뭐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has와 is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 이론적인 설명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쓸 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TV 클래스를 만든다. 그런데 TV에는 예를 들어서 TV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만약에 내가 3D TV를 만든다고 칩시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익스텐즈 이렇게 했어요. 익스텐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3D TV를 만들 때 즉 비중이 가장 큰 놈을 먼저 상속으로 받고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TV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겠네요. 얘는 그죠? 비중이 TV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멤버로 둘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D TV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스마트 기능도 탑재하려 그러면 스마트라는 그런 기능을 클래스로 만들었다면 스마트를 그냥 여기다가 멤버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대답이 없어. 이해 갑니까? 예. 일단 개념은 이래요. 개념은 이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포함이란 다른 클래스를 한 클래스의 멤버 변수처럼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단위의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클래스를 만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예. 우리 앞에서 봤던 포인트 클래스입니다. 그죠? XY 좌표를 지니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3D 클래스로 만들고 싶어 해서 익스텐즈 해서 포인트 해가지고 나는 int z 하나 넣어왔어요. 그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멤버 변수가 3개가 되면서 XYG가 되면서 물론 XY는 조상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자손의 참조 변수로 조상의 참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YZ를 이용해서 3차원의 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런 경우 자 원을 나타내고 싶어. 내가 원 이렇게 동그라미 원 그죠? 얘는 이 원을 구성하는 놈은 뭡니까?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반지름 라디어스가 있죠. 그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돌려버리면 되죠. 그럼 원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서클을 만든다. X, Y, R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포함으로 자 circle is a point, circle has a point 어떤 게 맞는 용어입니까? is a point입니까? 아니면 has a point입니까? 원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원은 점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circle has a point입니다. 그죠? 그래서 has가 성립이 되면 보통 이렇게 포함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원은 도형이다. 사각형은 도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circle is a shape, rectangle is a shape 성립하죠? 원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형이죠. 그래서 is는 extend를 해줘라 이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밑에 요 클래스 한번 보죠. 앞에 보세요.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카에서 즉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놈이 누굽니까? 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부가 누굽니까? 엔진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포함관계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분리하고 싶을 때는 엔진을 익스텐즈로 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도어를 포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비중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현업에 한다면 그렇게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car has a engine, car has a door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포함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칼을 만드는데 엔진이나 도어보다 더욱더 큰 비중이 있다면 걔를 상속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없다면 엔진을 상속을 받고 도어를 포함으로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코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의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뒷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is와 h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았어요. 제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현업에서는 이것이 바로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 알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시되, 나중에 현업에 현업에 가시게 되면 is나 has도 해보시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비중이 많은 걸 상속을 받는 걸로 돌리십시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예제가 또 나왔는데요. 자, circle has a point죠, 그죠? circle is a point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has a point이기 때문에 얘는 포인트를 뭐 포함으로 따라합니다. 포함으로 돌립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면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복잡할 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경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클은 도형입니다. 성립하죠, 그죠? 원은 도형이잖아. 사각형도 도형이고, 맞죠? 그리고 원은 점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잖아요. 원은 원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s가 아니라 has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형은 상속받고 쉐입은 상속받고 원점은 포함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소스를 조금 이따 치겠지만은, 자,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컬러, 그러니까 도형의 색깔이 되겠죠, 그죠? 얘는 블루가 돼 있고요. 그리고 얘는 쉐입은 드로우라는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드로우는 원이 되든 상속을 받으니까 원이 되든 사각형이 되든 간에 드로우는 분명히 오버라이딩이 돼야 될 거예요. 왜? 원과 사각형은 그림을 그릴 때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원은 원점과 반지름으로 인해서 그려질 것이고, 사각형은 4개의 점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트라이앵글, 삼각형은 3개의 점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드로우는 반드시 자선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클래스에 맞게끔 오버라이딩이 돼줘야 되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맞나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포인트 클래스 한번 봅니다. 얘는 아까 우리 봤듯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런데 포인트라는 기본 생성자와 포인트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그죠? 얘 둘이 지금 관계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죠? 그냥 독립적인 클래스예요, 둘 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죠. 서클을 만든답니다. 서클을 만드는데 extends shape 했어요. 그죠? 맞나요? shape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 상속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개. 상속 일단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자, 포인트라는 클래스 맞죠? 얘를 지금 멤버 변수로 딱 선을 해버렸어요.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널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맞죠? 얘는 0으로 초기화가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서클 생성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한 놈은 디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왔는데 기본 생성자에 보니까 디스 뉴 포인트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왔고, 그리고 라디어스 100 줬고요. 또 다른 한 놈은 매개 변수를 가지는 놈인데 한 놈은 포인트 타입으로 받고 한 놈은 라디어스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또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은 세 개의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 배열을 쓰면 좋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포인트 배열을 멤버 변수로 이렇게 하나를 선언했고요. 넘어올 때 포인트 배열 타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2차원 배열 형태인 포인트 주소를 넘가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포인터의 주소를 이걸로 초기화를 해주면 그 주소를 알 거예요. 그죠? 많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따라오십시오. 지금 일단. 그런데 호출을 할 때 또 오버로딩이 돼가지고 생성자가 포인트 타입을 3개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점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얘는 P는 뉴 포인트에서 배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둘 다 쉐입을 상속받고 있어요. 누가? 서클과 트라이앵글. 맞나요? 그럼 이 상속 계층도가 만들어지는 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그림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서클 C1입니다. C1. C1은 기본 생성자 호출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죠? 가보니까 얘를 호출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얘는 디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어요. 그럼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꼴이죠. 얘는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호출하기 전에 먼저 뉴 포인트 또 생성자를 이 호출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 포인트는 보니까 0과 0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인트 클래스 어디 일로 갑니까? 일로 갑니까? 밑으로 가겠죠. 일로 가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원점이 0과 0이고 라디어스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XY 포인트에 있는 이 XY 변수에 내가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C1. 센터. Y나 X나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해갑니까? 예? 자, 요 밑에 거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걸로 봤을 때는 포인트 클래스 배열입니다. 객체 배열입니다. 그런데 얘는 선언과 동시에 3개의 점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 클래스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얘는 얘가 뭔데요? P죠. 수차례 그림 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뭔가요? 네? 0, 1, 2 이래 되죠? 여기는 근본이 뭔데요? 포인트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바로 어태치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기는 100이 들어갈 거고 뒤에는 140, 50 그리고 얘는 200과 100 이렇게 각각의 3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주소를 P한테 던져놓은 거죠. 맞죠? 그러면 이 포인트 배열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트라이앵글을 생성을 할 때 내가 뉴 트라이앵글 하면서 P 타입을 던져주면 P의 근본은 포인트 배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배열인 얘를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얘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에 멤버 변수인 이 P라는 놈은 이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점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개의 점을.
많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많이 어렵죠? 뭔 개소리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하나 따라가면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요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일단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끊겠습니다.